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후디니를 유니티에 적용해보자 라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이 내용은 유니티 자펜에서 올라온 후디니 엔진폴 유니티를 한국어로 재구성한 발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표에서 사용된 버전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유니티 버전은 3.16 LTS 버전 사용하고 있고 U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디니 버전은 19.5 버전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후디니는 무엇인가 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후디니는 CG 또는 FX의 주력으로 사용되는 전문 프로그램이며 불, 물, 번개, 왜곡, 홀로그램 이펙트 등 다양한 FX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게임 엔진에서는 후디니는 FX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배경 모델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오픈월드를 만드는 추세가 많아지면서 수많은 배경 프랍을 직접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고요. 절차적인 배경 모델링 기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디니는 이제 게임 엔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유니티도 사용 가능하고 얼리얼 엔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후디니를 사용하면 어떤 연출을 할 수 있냐면 일단은 크로스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요. 절차 지향 배경 모델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절차 지향 터레인을 만들 수 있고 부셔지는 프랙처 만들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이펙트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후디니 라이선스를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후디니 라이선스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연간 수입과 그리고 원하는 기능을 이제 표를 보면서 타협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PPT 내려 받으셔서 이 내용을 보셔도 좋고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도 이 내용을 이제 같이 링크를 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하는 라이선스는 이제 인디 라이선스인데요. 인디 라이선스는 이제 후디니 인디와 후디니 엔진 인디 라이선스 두 개가 필요합니다. 후디니 인디는 후디니를 실행하기 위한 라이선스이고요. 후디니 엔진 인디는 게임 엔진에서 후디니 에셋을 실행하기 위한 라이선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인디 라이선스는 HDA 파일이 아니라 좀 독특한 형태로 HDA Limited Commercial이라는 확장자로 추출됩니다. 그리고요.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 미만인지 체크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후디니 엔진 설치 및 적용.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후디니를 결제를 해가지고 후디니를 설치했다고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후디니를 설치하실 때 보시면은 요런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유니티를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체크하신 거를 권장드려요. 그러면 이제 저거를 설치하고 나면은 이제 디폴트로 이제 C 드라이버에 설치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파일에 사이드 이펙트 소프트웨어 쪽에 후디니 버전 안에 엔진 폴더 안에 유니티 폴더 안에 이와 같은 유니티 패키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유니티에다가 가져오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제 후디니 유니티 패키지 파일을 설치하지 않은 이제 빈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같이 설치해 볼게요. 자, 후디니를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로컬 C에다 설치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프로그램 파일 이거를 클릭할게요.
자, 프로그램 파일로 이제 이동하시면은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있죠. 네, 여기 있네요. 사이드 이펙트 소프트웨어. 요거를 이제 이동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후디니 버전이 있어요. 요 후디니 버전을 클릭합니다. 자, 후디니 버전을 이제 클릭하고 나면은 여기에 엔진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엔진 폴더로 이동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하고 나면은 여기에 유니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유니티 폴더를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유니티 패키지 확장자로 되어 있는 후디니에서 제공하는 이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유니티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설치합니다. 자, 그대로 드래그해서 가져올게요. 자, 그리고 임포트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임포트가 완료됐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후디니 엔진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후디니 엔진이라는 카테고리 안을 열어보면은 이제 인스톨레이션 인포라고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은 초기에 unenable detect 후디니 엔진 installation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즉 라이선스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션에 create의 파이프 세션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의 몇 초가 지나면은 콘솔창에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이렇게 잘 잡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제 후디니 엔진에 인스톨레이션 인포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unable to detect 후디니 엔진 installation이라고 이렇게 뜨죠. 자, OK를 누르고요. 자, 여기 위에 후디니 엔진의 세션에 create의 파이프 세션을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몇 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콘솔창에 이렇게 로고가 뜨고요. 후디니 엔진의 인스톨레이션 인포를 다시 클릭하면은 이렇게 잘 잡혀있는 모습을 식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후디니와 유니티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후디니에서 유니티로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파라미터가 있고요, 메시가 있고요, 터레인이 있고요,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니티에 전달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지오메트리 노드에다가 원하는 값, 벡터나 컬러나 플로트나 스트링 등을 이제 등록을 하고 이걸 유니티에서 값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인스펙터에 노출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는 후디니에서 작업한 메시를 유니티 엔진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레인을 설명드리자면 후디니에서 작업한 이제 후디니에서는 헤이트 필드라는 노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를 유니티의 터레인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라고 해가지고 후디니는 이제 보통 정점, 버텍스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거든요. 이거를 특정 인스턴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는 후디니 디지털 에셋에 이제 메시를 넣어가지고 유니티에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표는 후디니에서 제작된 메시를 유니티 엔진에 가져와 보자.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설명드리고 실습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오브젝트 네트워크에서 탭키를 누르고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지오메트리가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니티로 비유하자면은 게임 오브젝트와 같은 그냥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약간 달라요. 근데 비유를 하자면 약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꾸도 할 건데요. 디폴트로는 이제 지오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름을 이제 마우스로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타이핑해 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원하시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오메트리 노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안쪽으로 이동하시고 탭 키를 누르신 다음에 테스트를 입력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메시 파일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피그 헤드나 또는 러버토이나 쉐이더 볼 같은 이런 얘들을 원하시는 거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터 눌러가지고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후디니를 먼저 켜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브젝트 네트워크입니다. 자, 여기에서 탭 키를 누를게요. 그런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검색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추가가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이름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샘플 메쉬라고 이름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탭 키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테스트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여기에 테스트 피그, 러버토이, 쉐이더 볼 같은 녀석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피그 헤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추가를 합니다. 자, 일단 여기 과정까지 지금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다시 뒤로 이동해가지고 지오메트리 노드를 수정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설정 아이콘을 이제 클릭을 해서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를 누르고 유니티에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파라미터들 이런 거를 숨겨주는 수정 작업을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설정 아이콘이 있고요. 여기에서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특정 파라미터 창이 뜨고요. 그 안에는 이제 트랜스폼, 렌더, 그리고 믹스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인비지블을 눌러서 숨길 수 있습니다. 인비지블은 여기 있는 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수정이 완료가 되면은 어플라이를 눌러서 적용하고 업셋을 눌러서 적용 완료된 것을 완료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어플라이를 누르는 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업셋을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어플라이 기능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비지블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지오메트리의 파라미터 창이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후디니로 이동하고요. 여기에서 오브젝트 네트워크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지오메트리를 클릭해 보면은 여기 지오메트리의 이 부분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요걸 모두 인비지블 시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설정 아이콘이 있죠.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Edit Parameter Interface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이동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트랜스폼하고 렌더하고 믹스라고 있죠. 이 녀석들을 다 숨겨 볼게요. 자,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인비지블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사라진 녀석들은 여기에 있는 이 Show Invisible 파라미터를 누르면은 숨긴 녀석들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체크를 해제해서 숨겨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누르고 업셋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업셋을 눌러서 바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셋을 누르면은 여기에 있던 이 파라미터들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유니티에다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HDA 디지털 에셋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지오메트리 노드를 오른쪽 마우스를 해서 디지털 에셋을 클릭하고요. 거기에서 Create New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후디니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스나 버전 그리고 어디에다가 저장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작성할 수 있고요. 기호에 맞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요 옵션들 그냥 다 해제해요. 저는. 그래야 이제 최대한 심플한 녀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해서는 버전 관리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이제 깔끔하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옵션을 해제하고 요거 있는 라이브러리 패스를 이제 H 파일 디렉토리로 잡아줍니다. 여기에서 이 힙 파일 디렉토리라는 거는 그 이제 후디니를 이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면은 그 저장된 후디니 파일 저장된 곳이 H 파일 디렉토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후디니 튜토리얼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HDA라는 폴더 안에 이 녀석이 저장될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create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가 대부분 뜨게 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여기 과정 있죠. 여기에서 이 애들을 이렇게 다 가렸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변경됐다라고 애가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destroy all 파라미터, 네, 파라미터를 그냥 다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겠다. 이거를 클릭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파라미터 창을 수정할 것이다 또는 다른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게 있다면 여기에서 좀 더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여기에서 업세트를 누르도록 할게요. 업세트 누르기 전에 한번 여기에서 그 파라미터 창 여기 한번 이동해 가지고 아까 그 인비지블 시킨 거 그거가 다 사라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끔 안 사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HDA 파일을 저장한 곳으로 가서 이 녀석을 유니티에다가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헤어라이키 씬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추가한 그 메시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후디니로 이동하고요. 자, 여기 있는 이제 HDA 다시 정리할게요. 지오메트리 노드를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은 여기 디지털 에셋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create new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다 해제를 하고요. 여기에서 라이브러리 패스를 여기 있는 H 파일 디렉토리로 잡아줄 겁니다. 그 전에 여기에서 컨트롤 S 눌러가지고 그냥 후디니 파일을 먼저 저장하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에서 그냥 뉴 폴더 눌러가지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뉴 폴더 누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튜토리얼 후디니 무비 뭐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업세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일 이름을 피그 메쉬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업세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후디니 파일을 저장한 거예요. 아직 디지털 에셋을 저장한 거 아닙니다. 자, 다시 진행할게요. 자, 지오메트리 노드를 오른쪽 마우스에서 디지털 에셋 여기에서 create new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버전 관리 안 할 거기 때문에 자, 요거 다 해제하고요. 라이브러리 패스는 아까 이제 저장한 H 파일 디렉토리. 자, 뭐 여기 보시면은 방금 제가 만든 튜토리얼 후딘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생성될 거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이제 prefix type category 이거를 제거하면은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라는 내용도 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됐고 create를 눌러주면은 여기에 이제 아까 파라미터 여기 수정했죠. 그래서 이거를 destroy all sphere 파라미터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여기서 파라미터 쪽 보시면은 다 사라져 있는 모습을 식별할 수 있죠. 자, 식별 완료했으면은 업세트를 눌러서 최종적으로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바탕화면 쪽에다가 튜토리얼 후디니 폴더 안에
자, HDA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아까 이제 저장했던 샘플 메쉬. 여기 있는 이 이름은 지오메트리 노드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유니티에다가 추가해 볼게요. 자, 추가한 방법은 요거를 HDA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이거를 이제 헤어라이키에 추가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돼지 메시가 유니티 씬에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어서 다음 내용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후디니 디지털 에셋에다가 이제 파라미터를 담아가지고 유니티에다가 전달해 볼게요. 자, 이번에 만드는 이제 목표는 특정 파라미터를 유니티에 넘겨서 이거를 변경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지오메트리 노드에다가 제가 스파이크 카운트라는 이거를 이제 인스펙터처럼 생긴 여기에다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유니티에 가져오게 되면은 유니티에서도 인스펙터에 스파이크 카운트라는 녀석이 이렇게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걸로 이 뾰족한 가시를 몇 개를 이제 추가를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같이 실습하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오브젝트 네트워크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목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노드를 한번 연결해 볼 건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 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할 거는 그 돼지 노드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돼지 노드를 추가하는데, 아까 보시면은 그 돼지의 머티리얼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add 쉐이더를 이제 해제하게 되면은 그냥 회색깔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 해제할 거고요. 한 다음에 이제 노멀 노드를 추가해서 돼지의 노멀 방향을 계산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플라토닉 솔리드를 추가하고, 솔리드 타입은 옥타헤드론이라고 해서 팔면체라고 있어요. 이거를 지정하고 방향을 y 아식스로 지정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건들도록 할 건데, 보시면은 이제 플라토닉 솔리드는 따로 스케일 쪽을 다룰 수 있는 트랜스폼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폼이라는 노드를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여기에서 스케일 중에서 Z를 3으로 눌러가지고 좀 끼다란 팔면체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스케일 값을 0.03을 잡아서 작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캐터를 연결해가지고 그 돼지의 쉐입에 맞춰서 버텍스를 뿌려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포스 토탈 카운트를 조절해가지고 그 이제 뿌려지는 스캐터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로 이제 조절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copy to points라는 노드를 추가해서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포인트들 위치에다가 이 플라토닉 솔리드를 다 복제해서 이렇게 뿌려줄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멀지를 이용해서 돼지의 메쉬와 이 뾰족한 메쉬를 이제 멀지할 겁니다. 이 과정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후디니로 넘어와서 이 녀석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에서 탭키를 누르고 새로운 지오메트리를 추가할게요. 자, 지오메트리 이름은 스파이크 피그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넘어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메쉬를 추가할 건데, 테스트를 검색해서 피그 헤드를 클릭하시고 엔터 눌러서 추가해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add 쉐이더라고 있죠. 이거를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선을 그대로 밑으로 당긴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선 노멀을 추가해서 이 돼지의 면의 노멀을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노멀 방향을 보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콘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노멀스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면은 돼지의 노멀 방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이제 파란 색깔로 잡아주면은 돼지의 노멀을 이렇게 계산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신 다음에 이제는 플라토닉 솔리드를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탭키 눌러서 플라토닉 솔리드를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솔리드 타입은 여기에 옥타헤드론을 눌러서 팔면체로 해주고 오리엔테이션 방향은 Y로 잡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일단은 파란 색깔 눌러서 이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이제 노멀 방향은 이제 노멀 보는 거는 이제 끄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의 이제 스케일 값을 좀 조절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 없죠. 그래서 트랜스폼이라는 노드를 추가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당기신 다음에 탭키 누르시고 트랜스폼 검색하신 다음에 추가하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스케일을 Z만 3으로 잡아서 이렇게 뾰족한 형태 만들어주시고 유니폼 스케일을 0.03으로 해서 작게 만들도록 할게요. 굉장히 작아졌죠.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스캐터라는 거를 이제 노드를 추가해 가지고 이 돼지의 쉐입에 맞춰서 버텍스를 뿌려줄 겁니다. 자, 탭키 눌러주시고 스캐터 검색하셔서 노말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지의 형태에 맞춰서 버텍스가 뿌려진 것을 볼 수 있고 이 버텍스의 개수는 여기 보시면은 포스 토탈 카운트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줄여보시고 늘려보시고 하면은 이렇게 버텍스가 늘어나고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자, 저는 다시 디폴트로 1000으로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뾰족한 거를 여기 있는 이 버텍스에다가 다 뿌려줄 거예요. 자, 요거는 탭키를 눌러서 copy to point 이거를 추가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인자에는 플라토닉 솔리드 연결하고 두 번째 인자에는 스캐터를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버텍스 위치에 이렇게 플라토닉 솔리드들이 뿌려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멀지 노드를 이용해서 합쳐주도록 할게요. 탭키 눌러서 멀지 검색하시고요. 자, 노멀 쪽에서 이렇게 당겨주시고 그런 다음에 카피 투 포인트스에서 밑으로 당겨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란 색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최종적인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돼지가 뭔가 견갑을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완성했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한 거는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지오메트리 노드로 이동해서 여기서 디지털 에셋을 이제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뉴 클릭해서 여기서 버전 관리를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위치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문서에선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위쪽에 이제 파라미터 창을 비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창이 뜨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서에는 해당 내용이 적혀 있지 않지만 그 과정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 되어 있으시면은 파라미터 창으로 이동해 하셨을 때 애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게 이거 다 클릭하신 다음에 인비지블 체크해 주시면은 사라지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스캐터 쪽에 아까 폴스 토탈 카운트라고 있었죠. 요거의 이름을 마우스로 왼쪽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유니티에다가 요 값을 가져와서 유니티 인스펙트에서 이거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과정을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름을 좀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크 카운트라고 이름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레인지 범위를 적당하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플라이 하시고 업세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후디니로 이동해서 자, 여기에 있는 요거를 한번 일단 요거를 한번 없애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지오메트리 노드를 오른쪽 마우스 해서 디지털 에셋의 크리에이트 뉴를 눌러 볼게요. 여기서 버전 관리 이제 간단하게 해주고, 자, 이렇게 셋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뉴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요런 destroyers 요거를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라미터 노드로 지금 이동된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랜스폼 렌더 믹스가 지금 살아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인비지블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인비지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더라고요. 일단 저는 깔끔하게 인비지블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포스 토탈 카운트를 여기에 등록할 겁니다. 자, 요거 지오메트리 더블 클릭해서 스캐터를 클릭하시면은 요거 볼 수 있죠. 요거를 마우스로 왼쪽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네임을 스파이크 카운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라벨은 동일하게 스파이크 카운트라고 지을게요. 그 다음에 레인지가 이제 맥스가 엄청 커요. 보시면은 1에서 1, 10, 100, 1000만, 10만, 10만까지 되어 있는데 요거를 1000에서 10,000 정도? 네, 1000 정도 할게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하시고 업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니티로 이동해서 한번 HDA 파일을 추가해 볼게요. 자, 요거 샘플 메쉬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여기에서 스파이크 피그 HDA 요거를 유니티에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유니티 헤어라이키에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파라미터 창에 추가했다 스파이크 카운트를 식별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슬라이더를 이제 조종해서 가시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디니 디지털 에셋에 파라미터를 담는 게 아니라 유니티에서 후디니 디지털 에셋에다가 파라미터를 넘기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금 작업한 내용을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목표는 후디니 디지털 에셋에서 인자를 받도록 요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메시 오브젝트 데이터를 받아서 표면에 가시를 적용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보시면은 무조건 돼지였어요. 네, 후디니에서 작업한 돼지 메시를 썼기 때문에 무조건 돼지였는데, 이번에는 인풋 노드라는 이 창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메시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해당 그 메시에다가 가시가 이렇게 생성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은 하려면은 자, 진행을 일단은 계속 할게요. 자, 아까 여기에 이제 돼지 노드가 있었는데 이거를 제거하고 널이라는 노드를 추가합니다. 널 노드는 특별히 뭔가 역할을 수행하진 않아요. 뭐 메시가 생성되다든지 아니면 뭔가 연산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크게는 안 하고, 보통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로 인자 값을 만들어서 이 널을 컨트롤러의 형태로 만드는 경우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노드 네트워크에서 참조해서 확장한 용도로도 사용하기도 해요. 자, 일단은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은 널 노드 연결해 주시고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 볼 건데 서브 네트워크 노드라는 거를 추가해 볼 거예요. 이 녀석은 C샵이나 C++ 같은 코딩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그 함수라는 거를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 함수는 이제 인자값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뭔가 연산을 해서 반환을 하거나 하는 그런 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섭 네트워크가 한다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애가 그냥 펑션이라고 보기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펑션은 4개의 인자까지 받을 수 있고, 요 녀석은 아까 이제 지오메트리를 저희가 HDA로 만들었는데, 이 섭 네트워크 자체로 요 녀석을 HDA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HDA로 만들어서 게임 엔진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섭 네트워크 있죠? 여기 안에다가 요 내용들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드래그 해가지고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해가지고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섭 네트워크 안쪽으로 더블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에다가 따로 우리가 반환은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웃풋 노드는 빼고 그대로 요 애들을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제 섭 네트워크 1번 인풋 여기로 이제 값을 넣어주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인자를 넣어줍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의 인자는 따로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애들 옆에다 치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방금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파라미터 창에 폴스 토탈 카운트를 아까 등록을 했잖아요. 애가 이렇게 좀 녹색불로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딜리트 채널을 눌러서 이거를 잠시 의존을 끊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테스트 삼아서 탭키 눌러가지고 뭐 테스트 이제 입력하신 다음에 피그 메쉬를 추가하든지 러버토이 추가하시든지 해가지고 그 녀석들한테 가시가 박히는지 테스트 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파라미터를 등록할 때 인자의 노드가 연결되어 있어야 인풋 노드가 자동으로 제거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이 녀석을 HDA로 만들게 되면은 갑자기 여기 있는 요것들 있죠. 요 인자들. 요거를 이제 인자를 넣을 수 없게끔 막히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과정을 하고 나서 디지털 SS로 create new 하신 다음에 버전 관리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포스트 토탈 카운트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세요. 스캐터 눌러주시고 이름 다시 예쁘게 지어주시고 레인지 범위 적당하게 잡아주시고 어플라이 눌러서 적용하시고 업세트 눌러서 최종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HDA를 유니티에다가 추가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C에다가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안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풋 노드를 클릭하시면은 add 슬롯이라고 있어요. 이 버튼 클릭해서 슬롯 하나 만들어 주시고 3D 메쉬 파일 아무거나 하나를 여기다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그 오젝트 메쉬에 가시가 박히도록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스파이크 피그 안쪽으로 넘어왔어요. 요 돼지를 일단은 끊어 볼게요. 끊는 거는 여기에서 뭐 딜리트 눌러가지고 선을 끄는 방법도 있지만 요 노드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해서 빼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널 노드를 추가합니다. 네, 널 노드를 추가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 피그가 넘어오면은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또는 테스트 러버토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러버토이 넘겨주면은 러버토이한테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마지막으로 쉐이더 볼을 이렇게 추가해서 이 메쉬를 여기다 연결하면은 쉐이더 볼에 이렇게 가시가 박히게 되죠. 네, 이거를 지금 의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해볼게요. 자, 제가 현재 널 노드 연결했고요. 여기에서 탭키 눌러가지고 섭 네트워크를 추가합니다. 네, 추가했어요.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를 싹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X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섭 네트워크 안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 sub 네트워크는 특정 값을 이제 반환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 노드는 제거합니다. 컨트롤 V 해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연결할게요. 바로.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풋 1번으로 넘어온 값이 이렇게 널을 타고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스캐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지오메트리 쪽에서 뭔가 이존도를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경고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요거는 이 포스트 토탈 카운트를 오른쪽 마우스에서 딜리트 채널 하시면은 에러 메시지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임시로 한 300에서 400, 500 이 정도로 잡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 있는 이 녀석도 이름을 예쁘게 지어 볼게요. 요거는 input mesh라고 이름을 작성할게요. 그리고 나서 탭키 누르고 테스트 피그 노드를 추가한 다음에 애를 첫 번째 인자에 넣어주면은 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또 다른 것 이제 러버토이를 추가해서 첫 번째 인자에 넣어주면은 러버토이한테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즉 애가 그냥 함수가 된 거예요. 함수 같은 녀석이.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유니티에다가 한번 전달해 봅시다. 자, 여기는 이 sub 네트워크를 HDA로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은 디지털 에셋이 있고요. 크리에이트 뉴를 눌러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버전 관리 해주세요. 체크 해제해 주시고 라이브러리 패스 H 파일 디렉토리로 바꿔주고 프리픽션 타입 카테고리는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에 input mesh HDA가 생성된 것을 미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이제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 창을 수정할 수 있도록 뜨게 되는데 아까 저희가 스캐터 노드에서 이 폴스 토탈 카운트를 해제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걸 드래그 해가지고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네임을 다시 스파이크 카운트라고 지어주고 라벨도 스파이크 카운트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레인지는 1에서 1000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하시고 업세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니티로 이동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input mesh HDA가 있고요. 이거를 유니티에 추가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유니티 히어라키에 추가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메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뷰 그리고 게임뷰가 비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인스펙터에 보시면은 input 노드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add 슬롯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게임 오브젝트를 넣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수잔이라는 메쉬를 제가 별도로 준비했어요. 얘는 fbx 파일입니다. 이 녀석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에 추가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수잔이라는 몽키 이제 서페이스에 가시가 이렇게 박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어트리뷰트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트리뷰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후디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트리뷰트도 있고요. 이제 후디니가 유니티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공하는 이런 어트리뷰트도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 다룰 내용은 유니티 인스턴스라는 어트리뷰트 다룰 거고요. 그 외에도 머티리얼이나 태그, 스태틱, 레이어, 그 외 머티리얼 또는 이제 유니티 터레인에 사용되는 헤이트 필드에 대한 어트리뷰트, 그리고 이제 콜리전을 심겠다, 뭐 박스 콜라이더나 캡슐 콜라이더나 이런 애들을 심겠다 하면은 이런 어트리뷰트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거를 보는 게 어렵겠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자, 일단은 어트리뷰트의 종류는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하고 인스턴스를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목표는 터레인을 상호작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또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후디니에서 샘플용으로 터레인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지오메트리 노드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서 헤이트 필드 노드를 검색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사이즈를 1024로 만들어줍니다. 요거는 솔직히 샘플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노드의 기본값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높낮이를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헤이트 필드 노이즈라는 노드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울국불국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amplitude라는 변수는 높이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값이 높을수록 산맥이 만들어져요. 높은 산맥이. 그래서 애가 높은 산맥이 이렇게 위쪽으로 높아지게 되고 값이 높으면요. 값이 낮으면은 그냥 평평해져요. 네. 그런 다음에 엘리멘트 사이즈는 이 파형을 오미조미람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값이 높으면은 평평한 플랜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아까와 동일하게 서브 네트워크를 추가한 다음에 그 안에서 핵심 기능을 구현할 거예요. 이 서브 네트워크는 이제 인자로 넘어온 터레인 위에다가 나무를 뿌려주는 그런 함수를 구현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에는 터레인을 받아오면 돼요. 헤이트 필드 스캐터라는 노드를 서브 네트워크 내부에서 첫 번째 인자에 연결합니다. 스캐터 메소드의 방식은 토탈 포인트 카운트 유징 마스크 레이어로 지정하고 해당 메소드 방식은 버텍스의 개수를 숫자로 직접 지정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텍스를 이제 보시려면은 디스플레이에서 보고 싶다면 여기 보시면은 요거 점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버텍스라고 있을 텐데 요거를 클릭하면은 정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정점들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지오메트리 스프레드 시트를 보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지오메트리 스프레드 시트가 후디니에서 안 보인다 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트라이앵글 표시자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인스펙터로 넘어와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 시트를 클릭하면은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트리뷰트를 한번 수정해 볼 거예요. 자, 일단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정점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정점에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지만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파로프, 풋프린트, 헤이트, 마스크, 노멀, 태그, UV 정보는 모두 사용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다 지워줍니다. 자, 요건 어떻게 하냐면 어트리뷰트 딜리트를 검색해서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포인트 어트리뷰트 쪽에다가 요 애들을 작성하시면 돼요. 요거는 여기 있는 요 이름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트리뷰트 크레이트를 사용해서 정보를 생성하거나 덮어 씌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어트리뷰트 속성을 새롭게 생성하거나 또는 이거를 덮어 씌우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임을 오리엔트로 하게 되면은 이거를 덮어 씌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XYZ는 이걸 좀 더 그냥 00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오리엔트 3번 보통 이제 W 값은 1로 그냥 맞출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은 이제 필요 없는 내용들 그리고 몇몇 자료는 덮어 씌우게 해주고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자면은 number of attribute를 이걸 2로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새로운 이제 attribute를 밑에다가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attribute 내용은 pscale라고 적어서 한 번 더 덮어 씌우게 할 겁니다. 이 pscale은 스케일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111로 고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지션 값만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attribute create 노드를 생성한 후에 이름은 알기 쉽도록 point to tree라고 잡아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이제 attribute create 노드를 추가를 한 걸 볼 수 있고 이름도 point to tree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 다음에 name은 아까 보시면은 이제 attribute라는 차표에서 unity instance라는 attribute를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후디니가 유니티를 위해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요 이름을 철자 안 틀리고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은 스트링으로 하고 프리팹의 주소를 지정하면은 해당 그 버텍스가 프리팹으로 변환하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도록 할 건데 파라미터 창에다가 토탈 포인트 카운트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넘겨줘요. 그러면은 유니티에서 나무의 개수나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HDA를 유니티에 추가하고 헤어라키에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저희가 후디니에서 샘플로 터레인을 만들었는데 유니티에서는 그냥 터레인을 에셋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지형을.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주세요. 왜 비활성화를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후디니 이 컴포넌트가 알아서 터레인을 또 하나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터레인이 두 개가 되니까 그냥 미리 꺼놓는 거예요. 편의성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터레인 위에 나무들이 생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네트워크에서 탭키를 누르고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이름을 심플 터레인이라고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터레인을 만들 거예요. 샘플용으로 만들 건데 후디니에서는 터레인을 헤이트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헤이트 필드 노드를 추가해주세요. 자, 여기는 이 사이즈를 바꾸도록 할 건데 이거는 해도 되는 부분이고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1024, 1024로 바꿔줄게요. 자, 요 터레인을 만들고 나서 유니티에다가 가져간다고 하면은 요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를 관장드리고 요거를 그냥 후디니에서만 사용하는 샘플용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울긋불긋하게 만들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헤이트 필드 노이즈라는 거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애가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바뀌었죠. 여기는 이 앰플리튜드를 이제 값을 0에 가깝게 하면은 애가 평탄해지고 요 값을 높이면은 큰 산맥이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엘레멘트 사이즈를 0에 가깝게 하면은 이 파형이 이제 거칠어져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요거를 이제 값을 크게 하면은 이렇게 좀 더 연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적당하게 샘플용으로 쓸만하게끔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샘플 완성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터레인의 쉐입에 맞춰서 나무를 뿌려주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탭키 누르고 섭 네트워크를 추가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포인트 투 트리라는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인자에다가 터레인 연결해 주시고 이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풋 1번 노드에 아웃풋 0번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웃풋 0번을 지우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노드를 연결합니다. 어떤 걸 연결할까 하면 이 터레인의 쉐입에 맞춰서 포인트를 뿌려줄 거예요. 즉 스캐터를 쓸 거라는 건데 헤이트 필드용 스캐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트 필드 스캐터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터레인의 쉐입에 맞춰서 포인트가 이렇게 뿌려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포인트가 안 보인다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이 디스플레이 포인트가 꺼져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꺼져 있으면 이걸 활성화해 주시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옵션을 한번 바꿔 볼게요. 여기 스캐터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토탈 포인트 카운트 유징 마스크 레이어 요거로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전체 포인트 개수가 즉 1000으로 잡혀 있는데 즉 여기 이 터레인에 이 점박이들이 1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1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점이 딱 한 개만 찍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일단은 다시 1000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 시트라는 거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뉴 파넬 탭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인스펙터가 있고요. 인스펙터 안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 시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할게요. 자, 그랬더니 요런 이제 좀 복잡해 보이는 녀석이 이제 등장했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무수한 점들이 있잖아요. 이 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요 하나를 이제 본다고 치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위치값, 포지션의 p, 그리고 뭐 팔오프, 그리고 풋프린트, 애들 뭐 어떤 역할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즉 뭐 헤이트, 높이, 마스크, 뭐 노멀, 뭐 이런 정보들이 이 점에 이렇게 있다는 거겠죠. 어트리뷰트의 속성들이. 자, 그러면은 요 녀석들을 이제 좀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해서 이거를 유니티에다가 가져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유니티에다가 이 수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 좀 몇 개 있어요. 이거를 지우도록 할게요. 즉, 어트리뷰트를 지운다는 건데, 자, 여기에다가 노드를 연결해 봅시다. 어떤 노드를 연결할 거냐면 어트리뷰트 딜리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필요 없는 어트리뷰트를 지워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정보를 없앨 거냐면 여기는 이 팝업, 풋프린트, 헤이트, 마스크, 노멀 요런 애들을 지워볼게요. 일단 하나씩 지워보고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모두 지웠고요. 지금 없앤 어트리뷰트는 팝업, 풋프린트, 헤이트, 마스크, 노멀, 태그, UV 요 녀석들을 모두 지웠고요. 현재 어트리뷰트 창에는 포지션의 P, 그리고 회전을 담당하는 오리엔트, 그리고 스케일을 담당하는 P 스케일 요 녀석들만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녀석들에다가 값을 추가하거나 또는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건데, 요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attribute create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ttribute create를 추가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 녀석의 역할이 뭐냐면 말 그대로 attribute를 추가하는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ttribute 1번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attribute 1번이라는 속성이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이 상태에서 attribute를 새로 만들려는 건 아니고 값을 바꿀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 오리엔트를 바꾸도록 할게요. 요 녀석의 이름을 똑같이 작성하시면은 덮어 씌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오리엔트라고 작성하시면은 오리엔트가 x, y, g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딱 한 개 나왔죠. 그리고 값이 지금 여기 디폴트가 0으로 돼 있어서 0으로 초기화 됐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는 이 사이즈를 4로 바꿔가지고 이제 크기가 4인 녀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1 넣어가지고 x, y, g, w 값이 1인 거 이렇게 만들 거예요. 즉 x, y, g는 다 0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이제 회전에 대한 정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p 스케일의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스케일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number of attribute라고 있죠. 요거를 2를 하면은 여기 밑에 또 하나를 생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p 스케일 이렇게 작성하시면은 p 스케일 제가 덮어씌우기가 됐죠. 그래서 요 녀석은 이제 디폴트 값을 11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유니티의 속성을 좀 써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은 어트리뷰트를 하나 새롭게 만들게요. 어트리뷰트 create. 자, 이 어트리뷰트는 제가 이름을 좀 유니크하게 지어줄게요. tree. 네, 이렇게 하고 요거는 그냥 이름을 전부 다 좀 정리할게요. override data. 요거는 delete attribute. 네, 이렇게 일단은 이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attribute create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네임을 이제 후디니가 제공하는 유니티 전용 어트리뷰트로 바꿔볼 거예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유니티 인스턴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꾸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넣으면 되는데 이 값은 뭐냐면 여기 뿌려져 있는 이 포인트들의 위치에다가 해당 그 프리팹을 뿌릴 거예요. 어떻게 이제 뿌릴 거냐면 그 프리팹의 주소를 여기에다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잠시 유니티로 이동합니다. 자, 유니티로 이동해서
나무 에셋을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크트리 1번, 오크트리 2번 이렇게 제가 프리팹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녀석의 주소를 이제 전달하면 돼요. 자,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은 여기에 카피 패스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스트링에다가 넘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 해당 점 위치에 요 유니티 인스턴스라는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그 해당 위치에 요 나무 오브젝트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장해가지고 유니티에다가 한번 올려서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기 심플 터레인으로 이동해 주시고 요거를 섭 네트워크를 오른쪽 마우스 디지털 어셋 크리에이트 뉴 해가지고 버전 관리는 이제 적당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헤이트 파일 디렉 힙 파일로 바꿔주고 네, 요거 체크하고 네, 이렇게 대충 해주세요. 그 다음에 create.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하나 추가하도록 할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파라미터로 이동하시고 여기에다가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 스캐터 노드 쪽에 여기에 토탈 포인트 카운트 있죠. 이 녀석을 드래그해서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은 tree count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인지 범위는 적당하게 한 1에서 10,000개까지만 뿌릴 수 있게끔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어플라이 해서 적용해 주시고 업세트를 눌러서 최종.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성된 녀석을 유니티에다가 가져가 볼게요. 자, 유니티로 이동해서 자, 여기에 있는 point to tree 요 녀석을 유니티에다가 가져올게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씬에다가 추가하게 되면은 자, 현재는 지금 안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자로 터레인을 넘겨야 돼서 그래요. 자, 여기 인풋 노드에서 add slot 해주시고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 이 터레인 있죠? 이 녀석을 이렇게 추가하시면은 네, 지금 이제 터레인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 위에 나무가 뿌려진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라미터가 있고요. 이 트리 카운트를 제가 1로 잡게 되면은 네, 여기 보시면 나무 한 가닥만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터레인 위에다가 나무 심기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특정 y 값 이상이 되면은 다른 나무를 심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트리뷰트 랭글이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후디니에서 코딩을 통해 복잡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드예요. 요거는 그래서 언어는 백스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백스는 벡터 익스프레션 랭귀지라는 의미를 가졌고 요거는 이제 제 기억상 C++ C 쪽의 기반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네,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거를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은 자료형을 일단 선언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일단 규칙은 좀 독특합니다. 여기 앞에다가 자료형 골뱅이 변수명 값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변수 선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string, integer, float, 벡터가만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s, i, f, v 이렇게 넘겨주면은 요걸로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와 비슷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s 스트링 형태로 ppap라는 이제 변수를 작성하면은 이거로 이제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값은 애플 값으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ppap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든 건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기존에 있는 어트리뷰트 이름을 동일하게 이렇게 쓰면은 값이 이렇게 덮어 씌우기가 돼요. 기존에는 그냥 유니티 인스턴스였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똑같이 쓰니까 이렇게 애플로 값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즉 덮어 씌우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포지션 y가 0보다 높은 버텍스들은 이 유니티 인스턴스라는 값을 이제 주소를 바꿔주면은 다른 나무가 심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코드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s 스트링로 이제 유니티 인스턴스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건 기본값으로 일단 맞는 거고요. 이제 조건문을 넣어서 이제 attribute p 포지션의 y가 0보다 크면은 이 유니티 인스턴스의 이 스트링 값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채널 f라는 값을 넣어주고 schedule이라는 변수명을 제가 임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여기 있는 요 슬라이더의 플러스 버튼 누르게 되면은 퍼블릭처럼 이걸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노출시키면은 이제 유니티에다가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후딘이 디지털 에셋으로 이제 저장할 때 파라미터에다가 이걸 등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edit parameter 인터페이스 켜가지고 여기다가 등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디지털 에셋에 save as 해가지고 저장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등록 그리고 덮어 씌우게 됐으면은 리빌드 하시면은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네, 요렇게요. 자, 그럼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후디니로 이동해서 저는 지금 현재 섭 네트워크의 포인트 트리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 attribute 랭그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자, 백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ing로 unity instance attribute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똑같이 쓰면은 추가가 아니라 덮어 씌우기가 되죠. 자, 기본값으로는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주소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문을 작성할게요. if 자, 포지션의 y가 0보다 크다면 유니티 인스턴스를 다른 걸로 바꾸자는 거죠. 자, 유니티로 이동해서 이제 바꾸고 싶은 나무의 오른쪽 마우스 카피스 해주고요. 여기다가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여기 있는 이 정렬을 제가 y 기준으로 바꿔볼게요. 자, 요 y를 클릭하면은 기준이 y 기준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0까지는 어크트리 1번인데 0 이상부터는 이제 어크트리 2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뀐 거를 이제 식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0을 지우고 이거를 채널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채널에 대한 API들이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채널 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F 작성하고 이 안에다가 원하는 이제 변수명을 적어주면 돼요. 뭐 여기다가 뭐 바나나라고 적어도 상관없고요. 뭐 ppap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뭘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이제 직관성을 위해서 슬래시 홀드라고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는 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채널이라는 API를 감지해서 이렇게 퍼블릭 반영 빼줍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의 레인지 범위가 매우 짧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edit parameter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방금 추가한 스레시홀드를 클릭하고 범위를 1부터 1000까지만 잡도록 할게요. apply offset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 슬래시 홀드를 이제 이동해 보면은 자, 여기 부분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유니티에다가 가져가 봅시다. 심플 터레인로 이동해서 섭 네트워크의 오른쪽 마우스 디지털 에셋을 클릭하고 저장합니다. 자, 원하시는 위치로 이제 맞춰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전에 만들었던 포인트 투 트리 클릭해서 덮어 씌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덮어 씌우기.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파라미터를 등록하라고 뜨는데 전 요거는 attribute wrangle에 있는 슬래시 홀드를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등록하도록 할게요. 자, 슬래시 홀드의 값을 저는 1부터 500까지만 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apply, offset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리빌드 하면요. 자, 나무가 특정 높이가 되면은 다른 나무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네, 방금 보셨나요? 자, 원래 있던 나무였는데 특정 높이가 되면은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렇게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후디니 유니티에다가 적용하기 끝내도록 할게요.